그 MDF에 곰팡이에 잘 쓸죠. 그래서 곰팡이 살균제를 넣어서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건축용 실리콘에도 곰팡이 살균제를 넣어서 만드시면 제 기술이고요. 유리석용 코팅 옛사람 유리막 코드를 넣어서 제조하고 금색은색 다양한 펄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MDF 제품에도 그런 금색은색 다양한 펄을 넣을 수 있을까요? 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여기다가 제가 그 건축용 판넬로서 쓰거나 타일로서 쓸 수 있거나 벽체로 쓸 수 있다 그랬는데요. 투명 플라스틱판이다. 투명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른 소재로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얇게 이렇게 그 플라스틱 하나를 이렇게 금색은색 다양한 연색을 하거나 금색은색 다양한 펄을 넣어서 판으로 둘을 접합을 시켜줍니다. 홈을 파서 접합하는 기술을 쓰고요. 축구공, 농구공, 배구공, 피혁 접합, 자동차 타이어라든지 오토바이, 뭐 자전거 타이어 이런 접합 또는 실리콘 웨이퍼라든지 유리기판, 플라스틱 접합에 홈을 파서 접합하는 기술을 씁니다. 플라스틱 창문과 유리창 이종의 것과 이렇게 뭐 플라스틱 고무 이렇게 이런 것도 플라스틱과 고무, 고무와 이렇게 금속 이런 것도 홈을 파서 접착기를 안에 들어가서 할 수 있고요. 반도체 어떤 반도체와 기판과도 홈을 파가지고 금속 크림을 넣어서 접합하는 기술을 씁니다. 고주파 접합이라든지 비닐 접합, 박스 접합, 모든 형태의 금속 접합 이랬는데도 이렇게 홈을 파서 접합하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뭐 자동차 타이밍 벨트라든지 모든 산업용 벨트 접합에도 씁니다. MDF 제품에다가도 제가 되게 투명 플라스틱 판에다 약간 이렇게 투명 이렇게 한 겹 얇게 이것을 인쇄를 하든지 이렇게 금색에서 다양한 색으로 염색을 줘가지고 펄도 넣을 수 있고 아트적으로 좀 만들어서 이거를 이렇게 타일로 만들어 놓거나 식탁판으로 만들어 놓거나 가구로 만들어 벽체로 만들어 계단이나 이게 어떤 복도에 이거 스피스로 박아가지고 아름답게 꾸민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냥 투명 판으로도 그 이와 같은 역할을 막 이렇게 계단이나 이렇게 투명 판으로도 이렇게 복도를 장식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플라스틱창과 유리창 또는 여기에도 금색은색 다양한 펄을 넣어서 저렇게 자연빛이나 인공빛으로 환상에 빛나게 할 수 있습니다. 한국 도자기래, 행남 도자기래, 유리도기, 유리 그릇, 유리잔 뭐 이런 데도 금색은색 다양한 펄을 넣어서 제조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런 형광등도 가능하고 이렇게 전구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다 가능합니다. 비닐이라든지 뭐 이렇게 투명 PVC 매트 이렇게 식탁판으로 쓰는 그런데도 코팅 구조를 줘서 김치 국물을 안 들어가게 하고 여기다 합성섬유 나일론 합성섬유 나일론 코팅 투명 코팅을 줄 수도 있어요. PVC에 그래서 합성섬유 나일론 기타 다른 합성섬유로 코팅을 줘서 이게 국물이 스며들지 않게 하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PVC 매트 같은데 또는 거기다 금색에서 다양한 펄을 넣거나 코팅 구조를 줘가지고 김치국물이 스며들지 않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하여튼 모든 비닐 소재에는 금색에서 다양한 펄이 들어갈 수 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MDF 제품에도 여기다가 이렇게 다양하게 투명 플라스틱을 코팅해주면 괜찮을 텐데요. 여기다가 색깔을 부분적으로 넣어주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MDF 특성상 그 습기를 빨아들여서 되게 좀 쉽게 부서지는 이런 부분들을 투명 플라스틱이라든지 기타 다른 플라스틱의 합성섬유 계통으로 합성섬유 나일론도 좋고 이것을 코팅을 해준 다음에 새로운 형태의 어떤 가구 소재가 되거나 MDF 사용도가 넓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다가도 금색은색 약간 투명하다면 투명하게 코팅을 했다면 금색은색 다양한 펄을 넣거나 할 수도 있겠죠. 이런 MDF 제품을 만드시면 제 기술에 이렇게 투명 플라스틱 판에다가 원목 천연 원목 또는 인공 무늬목을 입혀가지고 그걸로 타일러나 이렇게 방문을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건축 어떤 가구 제작에도 쓸 수 있고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투명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보통 플라스틱 종류가 쓰일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종류가 쓰일 수 있는데 아크릴 같은 데도 얇게 여기다 코팅을 줘서 합성섬유 나일론이라든지 기타 다른 걸로 코팅을 줘서 강도를 높여주는 그런 제품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니면 코팅을 주거나 아크릴 잘 깨지잖아요. 아크릴 상자 같은 거 보시면
되게 잘 깨져요. 그래서 잠깐만 부딪히면 막 깨지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합성섬유 나일론을 아주 얇게 이렇게 접착을 시켜가지고 홈을 파서 접착하는 기술을 쓰고요. 그래서 강도를 높여 앞뒤로 접착하면 되죠. 이런 기술도 얘기하거나 합성섬유 나일론과 아크릴, 합성섬유 비트가 90%짜리가 있어. 그걸 아크릴 섞어주는 구조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탄소섬유를 아크릴 기반이 아니라 합성섬유 나일론 기반이나 기타 다른 합성섬유 기반으로 이렇게 그 탄소섬유를 만들면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재미있게 나가겠습니다. 카본 소재를 만들 때 가로 세로로 뼈대를 넣어주고 알갱이를 금속 알갱이 아니면 천연 돌 알갱이 이런 것들 그다음에 거기다가 합성섬유 나일론 뼈대나 알갱이를 넣어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시면 이제 고무 알갱이도 넣어줄 수 있어요. 그런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다 하겠습니다. 알갱이 넣어서 제조하는 기술은 고무, 플라스틱, 일단 금속 다양한 소재에 가능한데요. 합성섬유 나일론 안에도 가능합니다. 합성섬유 나일론 만들 때 금색에서 다양한 펄을 넣어서 이렇게 제품을 만들면 되게 괜찮다. 또는 염색자나 페인트 같은 데도 염색제에도 금색에서 다양한 펄을 넣어서 만들거나 유리석용 코팅, 세람 유리막 코팅을 넣어서 제조합니다. 페인트 제조할 때도 또 그림 물감 할 때 이걸 넣어서 첨가해서 그리는데 그림이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색이 나오고 환상적으로 빛납니다. 노르 페인트라든지 KCC 뭐 이렇게 사마 페인트 회사에서 하시지 마시기를 부탁드려요. 제 기술 꼭 얘기만 하고 어디선가 하시는데 아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데 이게 참 난감합니다. 지적재산권은 민영사를 갖고 있습니다. 외국에 팔았을 때 문제가 돼요. 하시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민세 잉크에도 넣어서 제조할 수 있고 유리석용 코팅, 내사로 유리목 코팅제나 금속에서 다음 펄을 넣어서 제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합성섬유 실에다가 금색에서 다양한 어떤 알갱이 구조를 넣어서 이렇게 염색을 해가지고 그 안에 넣으면은 보다 색이 진하거나 같은 색깔일 수도 있고 다양한 컬러풀한 색깔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시면 합성섬유 실 구조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면실에도 합성섬유 실과 면실에도 유리석용 코팅제나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합성섬유 실 구조를 만들 때 이렇게 안에다가 기포를 넣어주거나 이거는 보통 종이 골판제나 플라스틱 골판제의 모습인데요. 안에다 홈을 파요. 겉에는 평판일 수 있고요. 주방 냄비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방 냄비 같은 프라이팬이다 그러면 겉으로 노출된 채 홈을 파서 이렇게 음식이 달라붙지 않게 이게 여기 이제 오목한 홈을 파주면 열도 굉장히 빨리 전도가 되고 이 기술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뭐 코필 같은 데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겉으로는 평판으로 만들고 안에다 홈을 파가지고 열이 전도되게 여러 겹으로도 할 수 있어요. 주방 냄비 같은 데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온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이렇게 단열재를 안에 넣은 보온병을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유리병인데 단열재를 여러 겹으로 넣어가지고 안에서 만드는 보온병 만드시고 보온 도시락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여기다 홈을 넣어서 단열재 건축용 판넬 같은 데도 홈을 파서 접착하는 건축용 내부 판넬에도 이렇게 홈을 파서 이렇게 열이나 냉기를 반사복사하는 거죠. 거꾸로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니면 이쪽은 이쪽이고 이쪽은 거꾸로 두 개를 엇갈리는 방향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적층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엇갈리는 방향을 만들어 가지고 쉽게 이쪽으로 열이나 냉기가 전도되지 못하게 하는 기술을 쓸 수도 있어요.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종이 골판제나 플라스틱 골판제의 모습이라고 그랬죠. 비행체의 어떤 드론이라든지 양력을 만들어내거나 부력을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배 철판이라든지 이렇게 금속 구조에도 들어가고 고무 제품에도 들어가고 플라스틱 이런 제품 기타 다른 소재에도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고무다 그러면 이런 것을 안에다 알갱이를 넣어서 제조하는 기술을 말씀을 드렸는데 합성고무다 그러면 안에다가 합성고무를 같은 어떤 제품을 동그랗게 이제 가공을 해서 넣어줬다 그러면 탱탱볼이 되는 거고 또는 거기 합성고무에다 천연고무 알갱이들을 넣어줘서 둘을 결합시켜서 탱탱볼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가루를 넣어줘도 되고요. 합성고무 플러스 천연고무를 가루를 결합하거나 이렇게 해서 좀 단단한 구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합성고무 안에도 금속 분말이나 이런 금속 알갱이
플라스틱 분말 알갱이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플라스틱 제품이다 그러면 플라스틱 제품 안에도 이렇게 해서 가로 세로로 뼈대가 금속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뼈대가 알갱이가 금속 우선 다양한 분말이나 이런 것들이 플라스틱 좀 더 같은 플라스틱이라도 단단한 놈들이 있잖아요. 단단한 놈들을 알갱이 구조로 넣어주거나 분말 구조로 넣어서 제조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강화 플라스틱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금속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결합해서 단단한 플라스틱이라도 그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보통 알갱이를 넣어주는 기술은 다양한 데에 쓸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고무 계열, 플라스틱 계열, 금속 계열 알갱이 넣어서 탱탱별로 만들어줘서 탄력을 높여준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성검매를 천연고무 못지않게 탄력을 만들어낼 것으로 또는 같은 하나의 한 겹, 두 겹, 세 겹을 만들 때 이런 것을 안에가 이제 기포가 있게 만들어 가지고 고무 플라스틱 같은 거를 뭐 합성솜을 실에다가 제가 그 기술을 썼는데 합성솜을 실에다가 기포를 넣어갖고 테니스 라켓이다, 배드민턴 라켓 탄력을 이렇게 주는 이런 기술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굉장히 공이 멀리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떤 옷 같은데 이불 같은데 소재로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보온성을 높여주거나 냉기나 열기를 반사복사할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합성수 실에다가 이렇게 그 홈을 좀 파가지고 합성실이나 모든 실구조에 홈을 파서 겉을 이렇게 표면을 덮어줘요. 그럼 안에는 이제 빈 공간처럼 이렇게 돼 있겠죠. 여러 겹으로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갖고 제조하실 때 이제 코팅 구조를 줘서 막아줍니다.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합성 고무나 고무 또는 플라스틱 천연 돌 같은데 그 다음에 기타 다른 뭐 벽돌 같은데도 홈을 갖다 미세하게 나노 구조로도 굉장히 파주고 염색제를 안에 넣어주고 위에 코팅을 해주면 새로운 형태의 어떤 그 염색 방법이 되는 것인데요. 이와 같이 하면 되게 괜찮으리라고 생각. 다양한 색깔이 한 색깔만 아닌 다양한 색깔도 들어갈 수 있어. 이런 염색 방법을 사용하시면 저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동차 칠판이나 노조 항공격 이런 데도 금색, 은색 다양한 펄을 넣어서 만드시면 되게 환상적일 텐데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 제품이 나오지 않겠어요? 네. 자동차만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오토바이나 뭐 자전거도 있을 수 있고 카본 소재에다 금속에서 다양한 펄을 넣어서 만들 수 있어요. 하시면 되겠어요. 아크릴 제품 이런 데도 이렇게 플라스틱 창, 유리창에도 금속에서 다양한 펄을 넣거나 도자기 동료 한국 도자기, 행남 도자기 이런 도자기 종류들과 타일 같은데 양변기, 소변기 그다음에 이런 데도 금속에서 다양한 펄을 넣거나 유리석연 코팅 예사라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 이걸 넣어서 제조. 양변기에도 응가가 잘 안 묻게 됩니다. 소변에도 냄새도 잘 안 묻게 되고. 이거 기술적인 것이기 때문에 따라 함부로 하지 마세요. 양변기, 세면기라든지 욕실에 쓰는 모든 제품에 이걸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기타의 모든 플라스틱 종류의 플라스틱 식탁에 쓰는 가구 소재로 쓰는 이런 데도 다양한 제품들이 많은데 필름에도 유리석연 코팅 예사나 유리막 코팅을 넣어서 제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거기다가도 금색에서 다양한 펄을 넣어서 제조하는 방법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인테리어 필름 같은 데라든지 거기다가도 뭐 보통 문 같은 데 붙이거나 이런 데 하잖아요. 그래서 필름 붙이는 데 여기도 쓸 수 있고 하여튼 뭐 모든 냉장고라든지 가전제품, TV 같은 데도 이렇게 유리석연 코팅 예사라 유리막 넣어서 염색제에도 그렇고 제품 자체에도 그다음에 거기다가 그 펄을 금색에서 다양한 펄을 넣어서 제조합니다. 이렇게 뼈대를 카본 소재도 그렇고 합성 고무에도 고무 제품, 플라스틱, 금속 제품 다 뼈대를 같은 제품으로 또는 기존의 다른 막의 금속이다 그러면 안에는 스테인리스고 겉에는 알루미늄 이런 식으로 다른 소재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카본 소재 안에 금속 뼈대가 들어가거나 알갱이가 또는 가루가 들어가고요. 천연 돌도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어 주거나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플라스틱 소재다. 그럼 그 안에다가 금속 알갱이 뿌나 천연 아라미드 소미처럼 금속 알갱이 뿌나 천연 돌가루를 넣어갖고 단단하게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제가 항공기 제작할 때나 배 같은 데도 다른 데도 쓸 수 있어요. 이거는 금속이다 그러면 가로 세로로 이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압력을 견디는 여러 겹으로 날 수 있죠. 압력을 견디는 기술을 쓰고 유리석용 코팅제나 유리문 코팅제나 이렇게 기타 코팅을 아주 매끄러운 코팅을 줘가지고 예, 비행기가 고속으로 이렇게 달리게 될 때 이렇게 바람을 이렇게 우리가 병 같은 데도 기름 묻은 손으로 하면 잘 안 열리잖아요. 이렇게 힘이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미끄러질 때 한 그런 기술을 얘기를 했는데요. 이걸 기반으로 해갖고 상용 트럭을 기반해서 장갑차를 만들 수 있다 그랬죠. 모든 이게 장갑 기술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상용 트럭은 뭐 보통 몇 천만 원짜리 1천 이렇게도 있고 그것을 케이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바퀴까지 이렇게 딱 이런 방탄 쳐주고 그래서 이렇게 유탄 발사기나 기관포를 넣어주고 카메라를 앞뒤 위아래 이렇게 넣어서 카메라로 보면서 이렇게 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한 몇 천만 원대에서 보통 장갑차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1억대입니다 최소. 그래서 장갑차가 지금 보통 10억 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되게 이게 어떤 민간 대민용으로도 쓸 수 있고 전투용으로도 쓸 수 있어요. 그럼 상용차에다 그냥 바퀴까지 카바를 쳐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방탄을 쳐가지고 뭐 열었다 닫았다 할 수도 있고요. 바퀴도 갈기 위해서 뭐 이렇게 뚜껑 열었다 닫았다 이렇게 뺐다 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안에서 카메라를 보면서 이렇게 움직인다. 방탄 소재할 때 프라시아 방탄 필름 해가지고 홈물파서 접착하는 기술을 쓸 수도 있고요. 그렇게 방탄 소재로도 들어가고 또는 유리창 할 때도 유리창 방탄 필름, 유리창 방탄 필름 또는 그 안에다 약간 플라스틱 투명 플라스틱 판들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방탄 소재로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방탄 소재 들어갈 때도 이것도 이렇게 가로 세로로 이렇게 플라스틱 창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접합 구조를 통해서 좀 강화된 이렇게 방탄 소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프라시장 제가 보석상 틀리길래 프라시장을 말씀을 덧대자 유리창을 없앨 수 없으니까 그래서 프라시장 유리창은 잘 깨지고 프라시장은 잘 깨지지 않는다 아닌데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YTN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유리창이 있다 유리창을 덧대는 나는 하시는데 프라시창을 덧대신 거 아니시죠? 홈을 파서 접착하지 않았으면 습기가 좀 차거나 내부 온도 변화차로 떨어졌을 텐데요. 홈을 파서 접착하는 기술을 씁니다. 프라시창 유리창. 그래서 바깥에는 프라시창 안에는 유리창, 바깥에는 프라시창 안에는 아크릴창, 바깥에는 프라시창 안에는 투명 매트일 수 있습니다. 유리창 안에도 투명 매트가 들어가거나 투명 필름이 들어가서 방한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프라시창이 바깥에 있고 안에는 이렇게 유리창이 들어가고 안에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아크릴 창 만들 때도 이렇게 투명 합성섬유 나일론 비트갈 90%짜리나 이런 걸 투명 코팅을 주거나 아니면 일단 한 겹 딱 이렇게 접착을 해갖고 그냥 바깥에 이렇게 아크릴이 쉽게 깨지는 부분을 보강하거나 프라시창 합성섬유 비트갈 90%짜리나 이렇게 아크릴을 해가서 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아크릴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도 금색에서 다음 펄을 넣어서 아크릴을 제조합니다. 제조할 수 있어요. 하시면 되겠습니다. 넣고 안 넣고는 알아서 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께를 틀리게 해서 여기에서 금속, 고무, 플라스틱을 대중소 두께를 틀리게 해서 들어가거나 이렇게 홈을 파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속, 이거 합성고무, 플라스틱 이렇게 만들. 칼 제조할 때도 안에가 튼튼한 뼈대가 들어가고. 겉에는 이렇게 좀 이렇게 싼 거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유리석용 코팅제사나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고요. 하시면 칼 제조할 때도 그 안에 금색에서 다양한 펄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펄을 넣는 기술은 플라스틱에도 가능하고 제 자동차 이렇게 페인트에다가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동차라든지 페인트 아니면 이렇게 어떤 염색제 뭐 이렇게 실이라도 모든 염색 인쇄잉크 이런 데도 유리석용 같은 예사나 유리마크를 넣어서 제조하거나 금색에서는 다음 펄을 넣어서 제조할 수 있어요. 이런 플라스틱 그다음에 크레용 크레파스 뭐 인쇄 그다음에
물감, 그림 물감. 저도 그림을 따라 유리석용 코튼 예사를 이만큼 넣어서 펄을 넣어서 이렇게 그립니다. 하시면 되겠어요. 제가 이제 하던 방법이죠. 그림이 틀려요. 색깔이 환하고 선명합니다. 해봤더니 저는 모든 그림을 100%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어떤 그 엔진오일과 윤활제 이런 데도 유리석용 같은 예산을 유리막을 넣어서 재료하는 불스원샵 같은 SK 거기다 엔진 세척제도 넣습니다. 그래서 유아백 아시죠? 자동차 브레이크 유아백 모든 유아백에도 유리석용 같은 예산을 유리막을 넣어서 재료하면 찌꺼기가 잘 안 생깁니다. 그 다음에 모든 방청제 시장이 크죠. 방청제에도 유리석용 같은 예사랑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거나 오일스텐 이런 데도 넣을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저기 소리 되겠어요. 쓰시면 되게 프라시창 유리창 만들 때도 유리석용 같은 예사랑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거나 금색은 사탕은 펄을 넣어서 제조합니다. 신발 같은데 엇갈리는 가로 세로의 무늬를 줘가지고 뭐 등사나 욕실화 해서 힘의 방향이 엇갈리게 제조를 해가지고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등사나 군화도 되고요, 욕실화도 이 기술을 쓰시면 되겠고 뭐 무늬 철판이나 일단 뭐 전기요 전기장판에 밑에 딱 이렇게 무늬를 넣어주거나 붙여 전기요 전기장판에다가 제가 허리 나간다고 허리 디스크 생긴다고 그래서 거기다가 저기 야영 발포 매트 있잖아요, 2짜리 그걸로 결합하거나 기타 다른 쿠션을 결합해서 내시면 제 기술이라 그랬어요. 모노륨 있잖아요, 장판 모노륨에다가 그 사이에다 전기요를 끼워 넣어서 싸게 전기장판을 만들 수 있다. 전기장판 보통 10만 원대 넘어가는데요, 그렇게 해서 만드시면 되게 싸게 제작할 수 있다. 고장이 안 나야죠.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카페트 러그 같은 데도 쿠션을 넣어서 바닥 매트를 결합해서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런 쿠션을 이렇게 이게 종이 골판지 플라스틱 골판지 모습이라 그랬죠. 그래서 일회용 종이컵이라든지 보온 도시락 이런 데도 이것을 쓸 수 있고요. 비닐 이것은 뭐 이렇게 라텍스 침대, 뭐 자동차 의자, 모든 의자에 이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오토바이 헬멧과 군용 철모와 헬멧에 들어갑니다. 이런 겉으로는 평판이 안에도 호물파 여러 그릇 파서 충격을 견디는 기술에 해당한다는 거죠. 소재가 뭐가 됐든지 이 기술을 쓰시면 뭐 자전거 안장, 오토바이 안장 이런 데 의자 같은 모습이거나 소파 침대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고밀도 탄력봉 쿠션, 고밀도 탄력봉 쿠션, 고밀도 탄력봉 쿠션 해가지고 고밀도 탄력봉 같은 유사한 소재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용수철 없는 제가 이렇게 의자를 말씀을 드렸는데 샌드백도 가능하고 주먹 받아주는 매트도 가능합니다. 그때도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어떤 홈을 좀 팔 수도 있어요. 고밀도 탄력봉 유사한 소재도 됩니다. 이걸로 자전거 안장, 오토바이 안장 이런 것도 가능, 오토바이 헬멧 이런 데 자전거 헬멧, 군용 철모 같은 데도 적용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더 충격을 견디기 위해서 그 안에 또 금속 알갱이들을 추가로 넣어서 제종할 수도 있습니다. 금속 분말도. 그래서 고밀도 탄력폼 안에도 금속 분말을 넣을 수 있느냐 그러면 넣을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또 강화 플라스틱 알갱이나 플라스틱을 넣어서 충격을 좀 더 방지할 수도 있다. 돌도 넣을 수 있죠. 천연 돌가루도. 그렇게 해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러면 이제 군용 철모 같은 데도 좀 얇더라도 이렇게 가로 세로로 이렇게 금속이 됐든 플라스틱의 고무도 이렇게 만들어서 방탄 소재로 삼을 수 있습니까? 옷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옷도 가볍다, 무게를 견딜 수 있다. 옷도 방탄 소재로 가로 세로로 이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가로 세로로 만들어가지고 배치를 해서 방탄 소재로 뭐 장갑차 만드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제가 신발 같은데 신발 발 들어가는데요, 밑창 이런 데도 이렇게 홈을 파가지고 하거나 알갱이 신발 밑창에다 이렇게 고무 알갱인 것처럼 알갱이를 갖다가 기존에 똑같은 제품, 똑같지 않은 제품 재료가 이렇게 해서 탱탱볼을 만들 수 있으니까 이런 밑창 부분에 들어가겠죠. 이런 탱탱볼을 만드는 기술은 다른 데도 굉장히 많이 적용이 가능하다. 고무, 플라스틱, 금속 종류에 상관없이 가능하다는 거죠.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런 알갱이를 어떤 PVC 매트 같은 데 넣어가지고 탱탱볼을 만들 수도 있고요. 저기 뭡니까?
안에 이제 탱탱볼은 안에가 빈 거, 또 비지 않은 거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을 테고요. 뭐 돗자리 매트 같은데, 발포 매트 같은데 이런 탱탱볼을 넣어서 좀 더 탱탱하게 이렇게 무게를 지탱할 수도 있겠죠. 탱탱하게. 그래서 신발 발랐는데요. 이게 밑창 부분에도 이런 기술을 넣거나 이렇게 같은 겉은 이렇게 여러 겹 안에가 홈이 파져 있는 구조를 여러 겹 넣어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 신발 들어가는 데 밑창 부분에 사이에 고밀도 탄력품과 또는 그 유사한 소재로서 한 장 얇게 넣어주면은 탱탱볼 같은 굉장히 그 무게를 들어 올려줘서 쉽게 걸을 수 있다는데 LG홈 이게 저기 롯데홈 쇼핑에서 이걸 하시지 마세요. 근데 롯데홈 쇼핑이 납품만 된 거 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거든요. 이런 거 하시지 마시라고 부탁드려요. 이런 기술을 하시지 마시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네. 몸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홈을 파서 제정하는 기술은 그래서 낙하산 패러글라이딩에도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래서 약간 배 금속 비행체의 금속 부분이가 배 금속 부분일 수도 있지만 야외용 발포 매트의 모습일 수도 있고 뭐 야외용 물놀이용 매트, 구명정 이렇게 구명조끼 이런 데도 이렇게 부력을 만들어내죠. 이런 데도 쓸 수 있고 뭐 공기부양정에도 무게를 들어 올려주거나 이런 데로 이렇게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공기부양정 같은 데도 고무, 플라스틱, 금속, 기타 다른 소재에도 다 가능하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여러 겹으로 넣어서 부표 같은데 이런 데 넣어주거나 패러글라이딩 낙하산에다가도 넣어서 굉장히 오랫동안 떠 있을 수 있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표 모습이나 에드블론에다가도 이렇게 넣어줄 수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쓰일 때가 다양하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코팅 금속을 분말을 갖다가 이렇게 금속을 제조할 때 알루미늄 분말, 동 분말, 텅스텐 분말 여러 가지를 비율별로 섞어 가지고 그것을 같이 한데 뭉쳐서 녹이는 이런 용광로에서 이렇게 금속 제조법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현대제철, 레방제철 어떤 데서도 해서는 안 되겠다. 철사나 철근, 구리 같은 데도 유리석연 같은 데서는 유리만 글러서 제조하거나 펄도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염색제에다가 펄을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요. 이런 데도 녹이 잘 안 슬어요. 그래서 이런 데도 쓰시지 마시라. 기술은 다른 거 설명해 놓고 이 기술 쓰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구리 같은 데도. 여기서 구리가 녹슬잖아요. 그래서 산화되게 가지고 전기선 구리선 전기선 동판으로도 쓰고 쓸 때가 많아요. 에어컨 같은데 또 그 동관 있잖아요. 그래서 비싸잖아요 구리가.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그 알루미늄이 뼈대로 들어가 겉에만 구리만 코팅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게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면 되게 싸게 동관을 제작할 수 있다. 또는 에어컨 같은데 보통 예전에는 동판을 썼는데 동금속을 썼는데 알루미늄으로 대체를 했어요. 그러면 그 알루미늄에다가 동 코팅을 해서 살균 구조를 냄새가 좀 난답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의 철사나 철근, 이렇게 철망 이런 데도 되는데 알루미늄 코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간 부식으로부터 보호하는 녹슬는 것로부터 보호하는 기술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알루미늄 코팅에도 유리석연 코팅 제사랑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합니다. 철사나 철근 또는 페인트 자체에다가 유리석연 코팅 제사랑 유리막을 넣어서 철사나 철근 구리를 이렇게 도포해서 코팅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코팅에도 이게 쓸 수 있다. 자동차 염색제, 자동차 이렇게 페인트 자동차 염색할 때도 쓰거나 모든 산업에 이렇게 다 쓸 수 있을 때 냉장고도 이렇게 페인트 코팅 들어가거나 이렇게 할 때도 냉장고는 뭐 플라스틱 종류나 금속이나 어떤 할때 이걸 금속에서 당한 펄을 넣어주거나 유리석연 고든 예산을 유리막고를 넣어서 제조한다는 거죠. 칼 제조할 때도 유리석연 고든 예산을 유리막고를 넣어서 제조하거나 금속에서 당한 펄을 넣어서 제조할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칼 소재 같은 데도 이렇게 안에 또 홈을 가져온다. 칼은 아니라 금속에도 홈을 탁탁
미세하게 파가지고 염색제 집어넣고 위에다 코팅 구조를 주는 거예요. 투명 코팅제를. 그러면 하나의 어떤 금속에 수십 가지 색깔이 들어가서 컬러풀하거나 금색을 당한 펄도 넣을 수 있어요. 이런 것은 금속, 플라스틱, 그 다음에 이런 도기에도 가능하고요. 이런 방법은 천연 돌에도 가능합니다. 플라스틱 유리창에도 가능하고 플라스틱 제품들을 고무 제품이더라. 그래서 소재에 상관없이 이것을 할 수 있는지 한데 그렇습니다. 합성섬유 실에도 가능하다. 하시면 제기소리 되겠어요. 합성섬유 실했다고 홈을 좀 파가지고 합성섬유 실했다 아까 하십니다. 기포를 넣는 기술을 얘기했죠. 그래서 홈을 좀 파가지고 그 안에 이 열이나 냉기를 가둘 수 있다라고 이런 것도 가능하다. 홈을 좀 파서 그랬어도 이제 문제가 없으면 그래서 안에다 홈을 파가지고 코팅을 줌으로써 기포를 넣는 그런 것보다 좀 더 싸게 제작하거나 할 수도 있겠죠. 대걸레 같은 데도 이렇게 실이다 그러면 또 홈을 좀 봐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잘 흡수가 된다. 타올 같은데 욕실용 타올이 이런 되게 얼굴 세수 타올 있잖아요. 전신 타올도 있고 그런 데도 가능하다. 모든 실 종류에 가능한데 옷이나 이불 종류에 대해서 약간 보온 구조를 줄 수 있다. 홈을 좀 파준다는 거죠. 홈을 미세하게 파주면 되겠죠. 청소 이렇게 야외용 청소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청소 빗자루. 그래도 이렇게 홈을 좀 파주면 잘 쓸어진다. 안에다가도 이렇게 자루는 하나고 이게 저기 밑에 청소 소리 있잖아요. 야영 빗자루 이렇게 플라스틱 이렇게 녹색 있잖아요. 저기 연두색인가. 그거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걸 교체형으로 들어가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루는 멀쩡한데 이걸 다 버려야 되잖아요. 자루는 멀쩡하고 이것을 이렇게 솔만 이렇게 청소하는 그것만 이렇게 바꾼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에 붓 같은 데도 가능하고 뭐 이렇게 페인트 붓이라든지 이런 데도 그 기술을 쓸 수 있는가 그러면 그렇습니다. 페인트 붓이 싸긴 하나 이것도 그것도 그럴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뭡니까 되게 모든 실구조에 홈을 파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되게 좋다. 그래서 제가 뭐 파티션 구조 같은 데도 이렇게 스펀지거나 그 유사한 소재로 해갖고 홈을 파되 깊숙이 파주면은 거기도 소음을 흡수한다 그랬죠. 그럼 소재가 다른 것도 가능하냐? 그러면 다른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음을 흡수하거나 단열에 좀 더 표면적을 넓히는 효과로 인해서 단열이 좋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파티션에 소음을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다. 건축 내부 판넬에도 이렇게 안팎으로 해가지고 이쪽 방향을 틀리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건축 내부 판넬, 단열재, 단열 벽지, 장판 구조도 이렇게 만들거나 배관 보온재, 배관재도 홈을 봐서 이렇게 보온 효과를 높이거나 배관 보온재를 똑딱이나 찍찍이 밴드, 기타 다른 방식으로 열고 닫고 만드는 일체의 것은 제 기술입니다. 여기다가 배관 보온재에다가도 비닐을 넣어서 하시거나 뽁뽁이 종류 이런 것도 가능하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스티로폼에도 사이에도 뽁뽁이를 넣어줘가지고 스티로폼 사이에 비닐을 넣어주거나 뽁뽁이도 가능한데 그렇게 해가지고 단열재를 비닐이나 단열재 보통 넣어가지고 여러 겹으로 만들면 되게 좋다. 이거 아이스박스에도 들어가고 스티로폼에 쓰일 때가 많기 때문에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뭐 단열재나 단열벽지에도 비닐이나 이런 것들이 단열재에다 이렇게 들어가서 만든다는 거죠. 이게 또는 유리소경 거든요. 쌀 유리망고를 넣어서 단열재나 단열벽지, 배관 보온재를 만들면 보다 외부 온도에 좀 강하다. 모든 비닐에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비닐을 넣어서 외부 온도에 강해서 방풍 비닐이다 그러면 좀 더 이렇게 바람을 막아준다는 거죠. 플라시아 유리창 이것도 비닐에다가 검색해서 다양한 펄을 넣어서 만들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말자라는 것이죠. 무단으로 사용하셔서 쓰시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지적재산권은 민형사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기술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기술 판매를 목적으로 그래서 남이 애써 만든 기술을 자기 것으로 돈값으로 써서 하시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가상적으로 건색이 다 붙고 있습니다. 그쪽에 다 더 낫네요. 저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전 노동부 경찰청 대한민국 정부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광고를 낸 지가 20몇 개고 국가의 기한이 몇 년째입니다. 주한미 대사관도요. 여러분들의 페이스북엔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시죠? 네네. 되게 이례적인 일인데 YTN의 어떤 소개한 정보 출연 연구기관과
비정수기업들의 제 기술이 무단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쏟아져 나오거든요. 제 기술은 제가 알아보거든요. 저번에 위해서는 제 기술을 방송하는 이런 무단으로 지적재산권은 전 세계 다 이렇게 법으로서 규정이 돼 있어. 법을 어기시면 우리나라 어떤 정치 공무원도 퇴직을 해야 되고 공무원도 퇴직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불법적인 지시를 따랐다. 그러면 이게 지자체나 이게 그러죠. 대기업 같은데 이렇게 무단으로 하셨다. 그러면 이제 수십 가지 다 내게 기술이 황당하게도 그런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적재산권을 위반한다는 법을 위반을 뚜렷이 위반하고 제품에 자기 제 기술을 반영을 하면 제 기술을 외국에 팔았을 때가 문제가 되겠죠. 거기서 당연히 문제를 웨스팅하우스 체코 운전 기술을 지적재산권 위반해서 했는데 그래서 한수원이나 정부 차원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했는데 언론에서는 결국 일종씩 물어냈거든요. 허가 없이는 한 기당 허가 없이는 수출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지적재산권은 민영사를 법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이렇게 어기고 제품에 반영했을 때 이게 문제가 안 될 수가 없다. 법을 뚜렷이 어긴 제품이 문제가 미국 법 같은데도 유럽 법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전 세계는 이 지적재산권법이 잘 발달했는데 법을 어긴 제품이 뚜렷이 이게 그것을 자기 걸로 둔갑을 해가지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네, 부탁드립니다.